저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에 아그바드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아그바드라는 마을은 굉장히 가난한 상권입니다. 그래서 이 아그바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남의 밭에서 일을 하면서 그날 벌어서 겨우 그날 먹을 가족들의 음식을 버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겨우 가족들 먹을 음식만 구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을이 아그바드 마을. 거기에 샤와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샤와르도 마찬가지로 다른 아그바드 마을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밭에서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해요. 그리고 와서 겨우 하루 먹을 음식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와르가 살 수 있었고 행복했을 이유는 바로 가족들이었죠. 아내와 5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막내 4살짜리 파티샤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고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파티샤가 애교를 부리니까 하루의 고단함이 다 사라지고 가족들과 즐겁게 그날 벌은 음식을 먹었던 거죠. 근데 이 아그바드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 아그바드 마을 건너편 산의 동굴에 괴물이 살고 있습니다. 10m가 넘는 거대한 괴물, 눈 하나밖에 없는 괴물이 매해 마지막 날이면 이 아그바드 마을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어떤 집의 지붕을 두드려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은 그 집의 아이 중에 한 명을 이 괴물에게 제물로 바쳐요. 만약 그 밤이 지나갈 때까지 아이 한 명을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그 해에도 연말이 되어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아그바드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연말을 준비하면서 모두 집에서 부둥켜 안고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 밤이 늦었을 때에 쿵쿵 하면서 괴물이 마을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쿵쿵쿵. 괴물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괴물이 하고 샤와르의 집에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너무 놀란 샤와르의 아내는 그만 기절해 버렸고 5명의 아이들과 샤와르는 부둥켜 안고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근데 5명의 아이 중에 누구를 바쳐야 될까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5명 다 너무 이쁘고 소중한데 샤와르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결국 샤와르는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하게 됩니다. 4개의 검은 돌, 1개의 하얀 돌. 그래서 하얀 돌을 뽑는 아이를 제물로 바치게 됐죠. 누가 뽑혔을까요? 막내 파티샤입니다. 샤와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지만은 밤이 지나가 버리면 온 가족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린 해맑은 4살짜리 아이가 뭔지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는 파티샤를 문 밖에 내어놓고 문을 닫습니다. 그 잠시 뒤에 파티샤의 외마디 비명과 함께 파티샤는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말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샤와르의 삶을 알게 됩니다. 샤와르는 그 일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폐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마을의 언덕에 올라가서 건너편 산, 괴물이 살고 있는 동굴이 있는 산을 쳐다보기만 했죠. 아내가 샤와르 대신 하루 종일 일해서 겨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샤와르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 바에 괴물을 찾아가서 괴물과 싸우고 내 아들, 내 파티샤를 빼앗아내겠다. 그리고 낫을 하나 들고 먼 여행길에 들어갑니다. 이틀을 걸려 건너편 산, 괴물이 살고 있는 동굴 앞에 도착하죠. 그리고 샤와르는 괴물을 향해 소식. 나와라 괴물아, 내가 내 아이를 찾으러 왔다. 한참 뒤에 동굴에서 쿵쿵쿵 하면서 괴물이 나옵니다. 샤와르는 바짝 긴장하고 낫을 휘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괴물이 나오더니 샤와르에게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면서 동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사울은 겁이 났지만 무서운 마음으로 괴물을 따라서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참 동굴을 지나 동굴의 끝에 이르렀을 때는 동굴 끝에 하얀 커튼이 있었어요. 괴물이 그 커튼을 쫙 걷자 거기에 유리가 있고 유리 너머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게 뛰어놀고 맛있는 걸 먹고 재밌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자신의 아이 파티샤 거기에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괴물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 아이들은 과거의 모든 기억을 잊고 이 천국과 같은 곳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이제 네가 선택해라. 이 아이를 여기 두고 갈 건지 아니면 데리고 갈 건지. 데리고 가겠다고 한다면 내가 내어주겠다. 사울은 당연히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 가만히 생각해보니 파티샤를 데리고 와도 맛있는 것, 좋은 것, 행복한 것 입혀줄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파티샤도 나중에 크면 자기와 같이 하루 종일 일만 하고 겨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거기 안에 있으면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죠. 놔둘 것이냐 데려갈 것이냐. 사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의 선택은 나중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샤워를 하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파티샤를 남길 것이냐 데리고 올 것이냐. 우리 인생은 예기치 못하고 생각지 못한 수많은 선택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학교 3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선택은 무엇이고 선택의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오늘 주제는 이 선택에 대한 것인데 선택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게임을 하나 시작하고 우리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게임 이름은 손다운을 맞춰라 게임입니다. 손다운을 맞춰라. 손다운 학생, 선생님 나오시죠. 학생이 나오시죠. 자, 다음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밸런스 게임 아닙니까? 밸런스 게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여기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 살 빠진 년은 잘생긴 친구인데 잘 잘생겼습니다. 자, 5개의 밸런스 게임을 하게 될 텐데 5개 연속으로 손다운 선생님과 똑같은 것을 말하는 친구에게는 우리 손다운 선생님이 맛있는 간식을 상대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개 연속으로 손다운 선생님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친구가 살아남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 둘, 셋을 같이 맞추는데 자기가 틀렸다. 다른 걸 얘기했다면 앉으시면 됩니다. 자기가 짜장 얘기해놓고 손다운이 짬뽕 있는데 거짓말하면 저 짬뽕 바꾸면 안 됩니다. 짜장 짬뽕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딱 정직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리에 일어납시다. 자, 5개 연속으로 손다운 쌤과 같은 말을 하는 친구들에게 그냥 내가 얘기해주는 거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있어가지고 준비했습니까? 빨리 얘기하니까 늦게 얘기하는 것도 다 탈락입니다. 아시겠죠? 자, 준비하겠습니다. 준비. 자, 첫 번째 다음 자, 짜장 짬뽕 둘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자, 준비했습니까? 하나, 둘, 셋. 짜장 짬뽕 앉아. 짬뽕 가져와서 짬뽕 앉아. 원래 살아났어. 자, 두 번째 다음. 자, 우리의 절대 전공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부모이나 찍먹이나. 자,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시작합니다. 자, 부모 찍먹. 하나, 둘, 셋. 자, 찍먹 다른 거. 부먹을 좋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산에 놀러 가는 거
바닷가로 가요. 산가 좋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긴장하시고 많은 사람 남았어요. 산 바다 산 바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다음. 자, 겨울, 여름. 여름을 좋아하느냐, 겨울을 좋아하느냐. 자, 긴장하시고 이제 마지막 두 개만 더 하면 된다. 기다립시다. 자, 여름, 겨울. 하나, 둘, 셋. 여름. 자, 오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나왔습니다. 손다운 선생님이 사주시는 비싼.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국산할 때, 국산할 때, 큐티할 때, 어떤 친구가 맞춰서 간식 사준다고 해서 깐틴에서 사먹으라 했더니 이 친구가, 나쁜 친구가 그 학생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제일 비싼 거, 초코파이 한 통을 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걸린 친구들에게는 한 명에게 다 초코파이 한 통씩 그렇게 사주고. 자, 마지막! 애플이냐, 삼성이냐? 애플, 삼성.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삼성. 우리 한 명, 두 명, 세 명, 다섯 명 되겠죠? 다섯 명에게 우리 손다운 선생님 맛있는 거 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다음으로. 자, 두 가지 중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원하는 얼굴로, 정우성, 그런 사람을 하고, 다시 태어나면 원하는 몸매로. 자, 나는 다시 태어나면 원하는 얼굴로 태어나겠다. 얼굴 이렇게 많아. 부모님 안 바뀌죠. 그리고 나는 다시 태어나면 원하는 몸매로 태어나겠다. 우리 친구들 이제 얼굴에 자신 있다 이거죠. 얼굴에 자신 있습니다. 자, 다음 여기 주세요. 자, 평생 동안 백수로 월 250. 평생 동안 직장인 월 1000. 자, 일하지 않고 백수로 월 250. 그다음에 자, 백수 250. 백수 250. 내리세요. 내리시고 직장인 월 1000. 자, 응가 나오기 직전에 1억 받고 명동 한복판에서 응가하기. 그 다음에 응가 나오기 직전 10만원 내고 집 화장실에서. 굉장히 급한 상황이야. 굉장히 급한 상황이야. 자, 1억 받고 명동. 명동에 사람이 많지? 다 있지? 아는 사람도 있어. 한국 친구 다 있어. 자, 내리고 화장실 가니까. 역시. 그렇지. 공고단은 자연스러워요. 다음. 여름에 24시간 선풍기. 여름에 4시간 에어컨. 선풍기. 에어컨. 그리고 다음. 자, 일주일 동안 잘 때 모기가 앵앵거리기. 모기 계속 앵앵거리는 밤에. 그 다음에 이틀 동안 잠을 자고. 자, 모기가 나타. 자, 이틀 동안 잠 안 자기. 잠 안 잘 수 있습니까? 이틀 동안? 자, 됐습니다. 이 밸런스 게임 같은 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선택의 시대에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인생이 선택의 문제가 된 시대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선택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선택할 것이 점점 많아져서 이제 바야흐로 인생은 선택의 문제가 되어버린 시대가 오늘날 시대예요.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는 여름에 팥빙수를 먹으러 가면 팥빙수만 주문합니다. 선택 사항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팥빙수 집에 가면은 팥빙수, 딸기 빙수, 망고 빙수, 인절미 빙수 다양한 빙수들이 그 중에서 하나고 선택해야 해요. 과거에는 선택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선택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선택을 해야만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선택이 문제가 된 시대에 우리는 선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근데 선택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음 선택 때문에 뭐가 생기면 결정장애가 생깁니다. 친구들끼리 밥 먹으러 모이면 1시간 동안 뭐 먹을지 고민하고 토론하다가 시간이 다 됩니다. 실제로 이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평균 넷플릭스를 보는 시간이 2시간인데 2시간 중에 1시간은 뭐 볼지 고민하고 1시간만 본다는 거예요. 왜? 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볼까를 고민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근데 뭘 알아야 되냐면 선택할 것이 많아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스탠포드 대학의 마크 래퍼 교수와 콜롬비아 대학의 그 시나 아이앵거라는 교수가 합작으로 두 대학이 합작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6가지 종류의 잼이 있는 가게를 열고 또 이쪽에는 24가지 잼이 있는 가게를 열었어요. 어느 가게에 사람들이 더 많이 갈까요? 24개에 더 많이 가겠죠.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실제로 가게를 방문해서 잼을 누가 많이 구매했느냐 6개가 밖에 없는 곳에는 30% 이상의 사람이 잼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24개가 있는 가게에서는 겨우 3%만이 잼을 구매했다. 무슨 말이냐면 선택할 게 옵션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더 적극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월스트가에서는 어떤 사람이 투자를 제안할 때 5가지 주식 상품을 가지고 제안하면은 성공하지만 50가지가 넘는 상품을 지금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잘 안 하게 된다는 정설입니다. 왜? 선택할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적극성은 점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선택할 게 많아진 미디어 세상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비디오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선택할 게 많아지다 보니까 뭐 볼지 고르다가 1시간 보다가 선택해서 보다가 조금 재미없으면 중간 그만두고 또 다른 거. 이게 우리 시대, 여러분의 시대의 정신이라는 거죠. 선택할 것이 많아지고 적극성이 떨어진 시대. 그리고 여기에 선택의 역설이라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뇌과학과, 심리학과, 정신분석학 모두가 동일하게 인정하는 사실이고 과학이고 팩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 믿지 않죠. 왜냐하면 선택은 역설적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음 결정장애에서 다음 보봅시다. 다음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 두 사람이 차를 사야 돼요. 차를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A는 굉장히 가난한 열심히 사는 친구예요. 근데 열심히 살기 위해 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 재산에서 살 수 있는 차는 경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닝 아니면 레이 둘 중에 하나를 씁니다. 모닝 아니면 레이. 뭐 살까요? 모닝 살까? 레이 살까? 레이가 괜찮겠지. 그렇죠? 레이를 사겠죠. 그 다음 B라는 친구. 다음 B라는 친구는 부모님이 부자야. 너 사고 싶은 거 사. 라고 하겠습니다. 선택할 게 많아졌어. 람보르기니, 포르쉐, 롤스로이스, 벤틀리, 렉서스, 볼보, BMW, 벤츠.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뭐 사면 될까? 롤스로이스? 쌍용? 쌍용? 뭐?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제 포르쉐, 페라리를 하나 샀습니다. 자, A와 B 중에 누가 선택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왜 A죠? 보통 인간은 선택할 것이 많아요.
그냥 가서 아무거나 고르면 되는 이런 삶이 더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B보다 A가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뭔가를 선택하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과 후회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A를 선택하면은 내가 B를 선택했다면, 내가 C를 선택했다면, 내가 D를 선택했다. 이런 미련과 후회를 가지고 그 후회감이 A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A는 모닝과 레이 중에서 레이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A가 감당해야 될 후회는 모닝에 대한 후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닝에 대한 후회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B는 포르쉐를 산 이후에 수십 개의 다른 차를 샀으면 어땠을까에 대한 미련과 후회를 가집니다. 수십 개의 미련과 후회가 자기 삶 속에 남게 되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포르쉐를 샀는데 생각보다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또 다른 차를 사고, 또 다른 차를 사고, 또 다른 차를 사고. 부자들이 차가 많잖아. 그게 행복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족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왜 만족이 안 되냐? 선택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내가 뭔가를 선택하면 선택하지 않은 다른 것에 대한 미련과 후회가 생기고, 그것이 내 선택을 자꾸 불만족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것을 욕구하고 욕망하고 욕구하고 욕망하게 된다. 우리는 왜 성공해야 돼? 우리는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 돈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있는 데가 저기 충청도 논산 이런 데밖에 없어. 돈이 많으면 강남, 저기 고향, 일산, 신도시 다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야지. 그런데 진짜 사실은 뭐냐면 선택한 게 많아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점점 낮아진다. 오히려 논산의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논산에 대한 집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것이.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 선택할 것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적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근데 우리는 자꾸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려고 왜? 선택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불행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뇌과학자와 정신분석 심리학은 다 그게 사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마크 레퍼 교수와 시나인 교수가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6개의 초콜릿을 시식할 수 있는 가게를 열고, 여기는 30개의 초콜릿을 시식할 수 있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중에 2개를 시식하고 점수를 매기도록 했습니다.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갔을까? 30개에 많이 갔겠죠. 평점을 매기도록 했는데 어디가 더 높을까요? 어디가 더 높을까요? 6개. 훨씬 높습니다. 6개는 평점 7점 이상, 60개는 평점 4점 이하. 왜? 30개 중에 2개를 선택한 것과 6개 중에 2개를 선택한 것은 만족도가 다르다는.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선택할 게 많아지는 삶을 꿈꾼다면 그거만큼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선택할 게 많아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고 삶은 점점 불행해집니다. 끊임없이 다른 것을 갈구하고 방황하다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역설입니다. 선택할 게 많아지는 것이 자유롭고 괜찮은 것 같아 보이죠. 실제로 인간은 선택할 것이 적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선택에 대해서 더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부자가 되려고 성공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선택할 게 많아지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그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근데 진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는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선택의 역설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자, 여기 다음.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왼쪽 워렌 버핏. 세계 최고의 부자,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마이크로소프트 사를 세운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손에 차고 있는 시계, 영광 선생님 차고 있는 카시오 시계입니다. 카시오 시계. 제가 차고 있고 아브라함 선생님 차고 있는 카시오 시계입니다. 저가 시계. 여러분, 빌 게이츠가 돈이 얼마나 많냐면은 빌 게이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 이 사람이 비싼 시계, 명품 시계 있잖아요. 오데마, 피게, 파텍 필립, 롤렉스 못 사겠습니까? 그 회사를 살 수 있는 사람. 시계 회사를 살 수 있는 사람. 근데 빌 게이츠는 자기는 카시오 시계만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알거든. 선택할 게 많아질수록 내 돈이 많으니까 이 세계의 모든 좋은 명품 시계 다 잡아야지. 그게 불행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선택을 제한했어요. 난 카시오 시계. 자, 이 사람 누구니까?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젊은 사람이죠. 주커버그. 저 페이스북을 자기가 주커버그. 주커버그의 옷장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게 주커버그의 옷장입니다. 똑같은 티, 똑같은 후드티. 그럼 주커버그가 돈이 없습니까? 돈이 많아요. 샤넬, 뭐 구찌 이런 거 다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 회사를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크 주커버그가 왜 같은 옷만 입고 다닐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이제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야지.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거 다 사야지. 한정판 다 사야지. 근데 그렇게 살면 불행하다는 것을 저커버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옷을 난 이것만 입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불행할까요? 만족도가 됩니다. 이 선택의 역설의 비밀을 알았던 전설적인 인물이 있죠. 그 다음 누굽니까? 바로 애플 성공한 스티브 잡스입니다. 저 뉴발란스 992 시리즈의 신발. 저 신발과 청바지, 터틀넥만 입었습니다. 왜? 돈이 없어서? 선택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내가 매번 프레젠테이션에 새로운 옷들, 다양한 옷을 입고 사는 것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게 불행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선택을 제한합니다. 내가 돈이 많지만 선택을 요만큼 제한했더니 삶의 만족도가 더 커졌다. 그런데 없는 사람들, 이런 부자 말고 진짜 없는 사람들은 선택할 것이 많아져야 행복할 줄 알고 빚을 내서 명품을 사고 차를 사고 집을 삽니다. 근데 삶의 만족도는 더 작아집니다. 어떤 삶을 살래? 선택할 것이 많아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삶을 살래? 아니면 선택할 게 적지만 삶의 만족도, 행복감이 커진 삶을 살래? 이것이 바로 선택의 역설이라는 의미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택할 것이 많을수록 인간은 더 적극적이 되지 못하고 선택할 것이 많을수록 인간은 더 불행해져 간다는 사실이죠. 제가 다시 마치겠습니다. 아까 샤워를 이야기로 시작했을 때 샤워를 마치겠습니다. 샤워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샤워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파티샤를 놔뒀을까요? 데리고 왔을까요? 샤워는 어떻게 했느냐? 나도 모른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뭘 배웠습니까? 선택의 역설을 배웠습니다. 이 괴물의 이름은 선택의 괴물입니다. 괴물이죠. 진짜 보통은 아이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들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선택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선택할 것이 많아질수록 난 더 만족하지 못하는 삶,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선택의 삶은 어떤 것이고 나는 이제 왜 성공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세상에 미디어가 나왔고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첨단 기능 핸드폰이 나오면서 제 직장 동료들은 2년에 한 번씩 핸드폰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보기 똑같은데 또 업데이트되고 또 업데이트되고 더 비싸져. 그런데 멀쩡한 핸드폰을 놔두고 사람들 계속
핸드폰을 바꾸고 과연 그게 행복할까?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핸드폰을 씁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아이폰을 못 삽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갤럭시를 못 삽니까? 아닙니다. 살 수 있습니다. 카드 할부하면 되지. 살 수 있지만 제 선택의 폭을 좁혔습니다. 나는 이것만 쓰지. 물론 이게 불편합니다. 유튜브도 안 깔리고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나는 이 핸드폰을 쓰므로 내 핸드폰에 대한 만족도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죠. 내 욕은 해도 블랙베리 욕하는 거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선택의 기회를 주시고 또 선택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살아보니 선택할 것이 많은 삶, 흔히 말하는 부자고 성공하고 돈 많은 삶,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심리 속에 행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불만족과 불행을 줬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선택할 것이 많아지는 것이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하시고, 이제 진짜 내가 왜 돈을 벌고 왜 성공해야 되는지 인생 학교를 통해서 그 의미를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